2부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02-2000-498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샵 2034 또 유튜브 댓글까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바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삼성전자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65,000원에 100%요. 65,000원에 100%요.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오래됐어요. 아, 오래되셨어요. 또 비중까지 크셔서 고민되실 것 같아요. 이 삼성전자 매수가까지 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삼성전자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하창한 본부장요. 네, 하창한 본부장님께 상담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 들고 계셔가지고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삼성전자를 매우 긍정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여론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반도체 쪽에서도 사실 하이닉스랑 비교했을 때에도 좀 상승률이 조금은 아쉽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실 우리가 지수가 이렇게 2,900대 넘어가면서 삼성전자가 안 올라가고 올라간 적은 저는 사실 처음 보거든요. 제가 머리 털라고 처음 봐가지고 좀 독특한 시장이긴 해서 저는 본전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격은 6만 원대 후반까지는 가야 좀 그래도 정상적이지 않겠느냐인데, 문제가 이제 시장에서 약간의 수출입 데이터가 잘 나오는 거는 관세 때문에 이제 선제적인 수요가 있었다라는 좀 약간의 가스라이팅이 있는 상황이고, 제일 아쉬운 거는 HBM 쪽으로만 들어가면 65,000원은 저는 그냥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지금 결과값이 계속 안 나와서 좀 아쉽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먼저 설명드리고 제가 질문 받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수 화면 보여주시면요.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이전에 5만 원대 초중반에서 62,000원까지 갔을 때가 프로그램 매수가 한 1,500만 주 정도가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들어온 물량을 보면은 아직 한 300만 주에서 400만 주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럼 보통 200만 주당 한 1에서 2% 올라가니까 한 2% 정도 더 올라가서 지금 한 61,200원에서 61,500원까지는 일단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이전 직전 라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뚫어주기만 하면 저는 고가갱신하면서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 고가권에서 지금 물량 소화를 지금 굉장히 강하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만 해소가 되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못 올라가더라도 결국엔 상법 개정되고 지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를 했을 때 패시브 수급이 계속 들어와 줄 겁니다. 패시브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은 결국에는 물량이 소화가 되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 하나 한 번 더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5만 원대 중반부터 올라갈 때 보시면 개인만 다 털었지 외국인과 기관은 엄청나게 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급 자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시장의 롱 포지션 유지가 되면은 전 패시브 수급에 따라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그러면 65,000원까지 기다려도 괜찮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로 100%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예. 원래 지금 지수단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6만 원대 중반에서 후반까지는 가 있어야 정상이고, 그다음에 그 추가적으로 더 노려볼 수 있는 가격대가 뭐 7만 원대도 사실은 볼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고요. 이전 지수일 때가 우리가 삼성전자가 8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HBM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랠리에 대한 수혜를 못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미국장에서도 약간 분위기가 달라진 게, 엔비디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전거래 같은 경우는 인텔도 7% 이상 올랐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가격에 대한 인상 얘기들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오늘 기사 보시면 DDR4에 대한 공급 물량이 부족한 부분에서 D램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또 기사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기조가 보면은 D램 고정가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저는 일단은 보유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비중도 많으시고 어차피 배당도 나오고 또 유지가 될 거고, 지수가 올라가면 지금 키높이를 맞추면 추후에 갈 수 있는 게 반도체랑 자동차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배당 분리과세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 되면은 뭐 이들 기업들이 안 갈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조금 더 답답하시고 짜증 나시겠지만 저는 굳이 포트를 안 바꾸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0%를 사신 거는 아마 그 생각이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지수가 상승하면 삼성전자 무조건 올라갈 거니까 나 보유해야지 이런 마인드로 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저는 조금 결과가 느리더라도 좀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전자 조금 더 지켜보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친절한 종목 상담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지금도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상담은 저희가 따로 접수받고 있는데요. 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3개월 이상이거나 오후 5시 반 이후에 통화가 가능하신 분들은 전화 주실 때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접수라고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예, BGF 리테일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102,000원이고요. 비중은 약 30% 정도 됩니다. 네, 102,000원이요. 현재 수익 중에 계신데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장기 보유하려고 매수를 얼마 전에 했는데, 네네. 며칠 전에 급등을 약간 했더라고요. 네. 하고 나서 이제 뭐 그저께 좀 그러고 오늘도 좀 그렇고 하다 보니까 좀 마음이 좀 약간 흔들리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여쭤보려고 좀 추세가 좀 어떻게 갈런지 해서 네, 장기적으로 가야 될런지 네네네. 예, 네, 여쭤봅니다. 어디까지 올라줄지 이 종목도 전망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화진 과장님. 네, 이화진 과장님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어차피 BGF 리테일이나 GS 리테일이나 최근에 상승 흐름이 좋았던 건 결국에는 지금 이제 추경이나 결국 재난지원금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사실 편의점 관련주들은 일단 1분기 실적은 원래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기후 영향도 있고 일단 소비자들이 편의점을 이제 자주 들락날락하기가 쉽지가 않죠. 대신에 우리가 2분기, 3분기를 왜 성수기를 보냐고 하게 되면 왜냐하면 덥잖아요. 여름에 결국에는 우리를 아이스크림 사러 편의점을 많이 가죠. 그리고 그게 어디냐? 밖에서 아이스크림, 맥주나 이런 여러 가지 소비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좀 성수기 시즌이기 때문에 2, 3분기 때 소비가 굉장히 많은 시즌인데 오히려 정권이 바뀌면서 재난지원금이 만약에 배포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소비 심리가 더 강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편의점 관련주는 좀 당분간 계속 저는 시장에서는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당연히 2분기, 3분기까지 덩달아 모멘텀이 이제 같이 이제 조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지금 여러 편의점들이 이미 코로나 때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나서부터 하나둘씩 좀 폐점이 없어지긴 했어요. 근데 그 폐점을 하는 게 실적이 좋은 대리점을 없앤 게 아니라 조금 부진했던 점포들을 하나둘씩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그에 대한 이제 영향들이 이제 재고들이 없어지는 이제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2, 3분기 때 생각보다 실적이 어닝 서프가 나오게 되고 그 정책적인 모멘텀이 붙게 되면은 저는 물론 이제 목표가를 좀 제시하기 애매할 수는 있는데 적어도 14만에서 15만 원까지는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간은 어디까지 봐야 되나? 제가 결국 2, 3분기 때 성수기라고 좀 봤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한 7월이나 8월이겠죠. 그럼 제가 볼 때는 한 9월에서 10월까지만 매매하는 트레이딩 접근 방법으로 그때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조금 비중을 줄이면서 차익 실현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14만 원까지는 상방 열려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 종목도 전문가님 인사이트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02-2000-498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샵 2034로 문자 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한국정보인증이고요. 네. 네, 매수가는 8,900원에 비중은 100%입니다. 네, 이 종목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네네, 맞아요. 오늘 들어갔습니다. 오늘 들어가셨어요? 오늘 또 네네. 많이 올라줬는데 이 상승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이화진 과장님이요. 네, 이화진 과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매도라고 하는 거는 일단 비중이 너무 높으셔서 일단 제가 매도 말씀드렸던 거고, 물론 전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거래소 이제 가면서 이제 STO 관련된 추가적인 얘기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어 왔었고, 그리고 아마 이번 주에 미국에서도 상원에서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그 개정안 합의 여부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내일쯤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향후에 이와 관련된 입법안이 추가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코인 관련주나 이런 뭐 카카오페이나 아니면 다날이나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한국정보 인증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보여왔었기 때문에 여기서 끝은 전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너무 100% 비중이라는 거는 그만큼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좀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저는 뭐 이런 말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이번 정권에서 새로운 정책 관련주에서 텐베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전 개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조금 바라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조금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주가, 왜냐하면 가격대가 지금 8,9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거의 종가 기준으로 좀 사셨다는 건데,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을 줄이시고, 만약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이 온다 그러게 되면은 전 개인적으로 일단은 이런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 탑픽을 보는 게 다날이랑 카카오페이를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미 상한가를 갖고 한 번 더 주가가 한번 윗방을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부담은 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조정 시에 나온다면 담을 수 있는 방법은 맞는데, 지금 가격대가 저는 생각보다 너무 높다는 점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아마 내일쯤에 그 미국에서 상원 관련해서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그 입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은 분위기는 다시 한번은 쏠 수는 있습니다. 쏠 수는 있는데, 너무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몰빵 투자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하자,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매도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시청자님 계좌의 수익으로만 가득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도 친절한 종목 상담 4989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또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상담도 따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3개월 이상이거나 오후 5시 반 이후에 통화가 가능하신 분들은 전화 주실 때 꼭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접수라고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실리콘 투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예, 5만 원에 15%요. 네, 지금 수익 중에 계신데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이게 계속 들고 가야 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익절을 해야 될지. 수익 실현을 좀 해봐야 되는 건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실리콘2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제가 지금 TV를 안 보고 있어가지고. 네, 하창한 본부장 이화진 과장 계십니다. 어떤 분께 들어볼까요? 예, 하창한. 네, 하창한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TV를 안 보고 계시다고 하니까 말로 한번 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고가를 갱신하고 좀 윗꼬리가 달려서 아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장중 고가가 63,500원이고 지금 현재가가 68,800원이거든요. 그래서 고점 대비 조금 눌리기는 했는데 오늘 실리콘2가 급등한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폴란드에서 수출입 데이터가 매우 잘 나온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뭐 YY 기준으로는 1000%가 넘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수출 금액 자체는 거의 2000% 정도가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이게 어떤 기대감이 생긴 거냐면, 유럽 지역에서의 사실 우리나라 화장품이 진출을 잘 못하는 이유가 유통 라인이 없기 때문이었는데, 실리콘2가 23년도부터 그쪽을 계속적으로 영역을 잘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른 좀 구체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우리가 먹는 거나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사람들의 이런 소비로 들어가 버리면 잘 나오지가 않아요. 게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화장품이나 뭐 피부 미용 쪽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넘버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는 실리콘2가 더욱더
프리미엄을 받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가의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게 아마 고민이 되실 거예요. 아, 그러면은 차트적으로도 지금 직전 고점을 뚫었고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그거는 사실 이제 뭐 애널리스트 증권가 목표가를 좀 참고하셔도 좋은데, 저는 보통 이렇게 월봉상으로 아예 직전 고점 다 뚫고 역사적 고점인 종목은 굳이 목표 주가를 설정을 안 해도 된다. 왜냐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정리할지만 잘 골라 놓으면은 올라가면 그냥 계속 들고 가면 되거든요. 굳이 잘 올라가는 걸 우리가 겁먹어서 미리 팔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대형 라인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가격 라인 안 깨지면은 제가 봤을 땐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은 조금 나는 중장기로 많이 볼 생각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54,000원을 기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4,000원이 안 깨지면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수익금이 8%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까우실 것 같아서 일단은 분봉상 기준으로 보면은 58,200원만 안 깨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58,200원만 안 깨지면 계속 보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58,200원이 깨지면 비중의 절반 정도만 덜어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4,000원이 깨지면 전량 매도하시고요. 그게 아니시면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면 그 비중 그대로 끌고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드리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추가적으로 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그대로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실리콘2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종목 고민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저는 아난티 갖고 있고요. 10%요. 11,000원에. 11,000원에 10%요. 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2년 넘은 것 같아요. 2년이요? 네네. 아, 그래도 오늘 많이 올라졌는데 앞으로 좀 매수가까지 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전략 들어볼까요? 전 이화진 과장님이요. 네, 아난티 이화진 과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확실히 그래서 저 아난티 같은 경우야 뭐 골프, 호텔, 리조트 쪽으로 뭐 사업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게 2023년도에 그때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던 게 그 당시 이제 PF 관련 이제 실적 수익이 아마 한 방에 좀 그게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그때 아마 3분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3년 3분기에 그때 PF 실적 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좋았었는데, 그 이후에 뭐 당연히 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뭐 PF 관련 업황 자체가 안 좋았었고, 최근에 아마 금리 인하 시기가 아마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갔을 겁니다. 물론 이제 뭐 골프장, 아난티 골프장에 사실 뭐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저기 클럽 제주나 저기 아니면 아난티 부산이나 아난티 부산, 제가 알기로는 저 위쪽에 한 곳에 있는데 그쪽이 아마 가장 큰 쪽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리조트 수익이 계속 꾸준히 좀 올라오게 될 거고, 예전에 제가 아난티 탐방을 갔을 때도 이제 그때 당연히 장기 투숙 계획을, 이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리조트 사업과 조금 다르더라고요. 특히 아난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시적으로 자주 오는 관광객 수가 아니라 아예 장기 투숙 고객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장기 투숙 고객이 얼마만큼 계속 많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항상 이 시즌권을 하게 되면은 거의 흔히 말하는 취소율이 없다는 할 정도로 거의 99% 이상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단가가 높아져야 그 수익이 커진다라고 해봤을 때는 지금 워낙 이제 우리나라 뭐 9월 달에는 또 중국 무비자 관련 면제가 본격적으로 아마 3분기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아난티 그 리조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수익성이 일단 좋아지겠죠.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물론 2023년 그 아까 3분기 일시적으로 실적이 좋았던 PF 매출 같은 경우는 물론 내년부터도 더 아직 추가적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되면은 주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대신 코로나까지는 조금 무리일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23년 차트를 보여주면은 이때가 그때 아마 8월, 9월 달 이때가 아마 실적 반영됐을 때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보여주면은 이때라서 이때만큼 주가가 올라가려면 만 원 이상은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마 이번
달쯤에 또 금통위에서도 아마 다음 달에 이번 달에 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신 목표가는 10,000원 이상은 좀 생각보다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서는 조금 비중을 줄이면서 차익 실현하시는 게 아니면은 11,000원이시니까 11,000원이 죄송합니다. 11,000원이니까는 결국에는 저 매수가 이상까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 거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10,000원 정도 왔을 때는 좀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속보가 떴는데 대북 경협주 관련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안 그래도 뭐 대북 확성기 일단은 이제 그 관련해서도 이제 중단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난티도 그에 대한 포함이죠. 아까 현대 엘리베이도 거기에 대한 호재를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넥스트레이드에 나오나요? 넥스트레이드도 7% 정도 오르고 있네요. 7% 진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제가 앞에서 얘기하셨던 거 그러면은 아난티 기존의 리조트와 그 골프장 사업과 관련된 제외하고 그러면은 대북 관련주만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당연히 많은 돌파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계속 관련해서 지금 김정은 국방위원장이랑 이제 만남 성사가 그 다음에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마무리되면 그 다음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보면은 뭐 11,000원까지도 충분히 대북주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5,000원까지 상승 가능하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기다리던 무조건 해드립니다 시간인데요. 오늘도 종목 관련된 질문들 마음껏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화진 과장님, 네. 코스피가 2,900까지 올라줬는데 앞으로 시장 전망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내일 스물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 수급.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친절한 종목 상담 4989 이하진 과장입니다. 예. 네, 혹시 뭐 종목 관련해서 좀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예, 그 DB 하이텍을 진단이었습니다. DB 하이텍이요? 예. 일단 그 가격대가 얼마일까요? 41,900원입니다. 41,900원. 네, 41,900원. 비중은요? 비중은 10%인데 2,500주입니다. 이게 그럼 DB 하이텍이 어떤 회사인지 대충은 아시나요? 압니다. 왜냐하면 토마토 증권 통해서 종목 추천이 돌아가지고. 네네. 그래가지고 53,000까지 간다 해서 5만 넘어선 거를 제가 안 팔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이래 있었는데 반도체 딸린 회사인데 최고가는 한 12만 원 그래 갖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그때가 아마 코로나 때 그때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 아마 자동차 관련된 칩들 이제 그때 쇼티지 현상 나오게 되면서 아마 DB 하이텍이 이제 부각이 받아왔었던 걸로 보이고 있고 이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2025년 1월쯤일 겁니다. 이때 주가가 반등 나왔던 게 그 테슬라와 그 관련된 MOU 계약 맺었을까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 이제 DB 하이텍의 기존에 그 8인치 그 팩 관련해서 뭐 향후에 공급 계약에 대한 이제 공급 계약이 바로 된 게 아니라 MOU를 좀 맺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뭐 자율주행이나 이제 여러 관련했을 때 그에 대한 칩에 대한 공급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당장은 실적으로 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아마 지지부진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DB 하이텍은 물론 다른 반도체도 뭐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빠르게 강한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하반기나 뭐 6월 22일부터도 테슬라가 이제 로보택시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DB 하이텍도 이런 차량용이나 여러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그런 IT 전방 산업의 수요가 살아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건 뭐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겠고 MLCC 쪽이나 DB 하이텍도 거기에 따른 이제 8인치 팩 같은 경우도 충분히 수요는 좀 일어날 수 있다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강건이 5만 원을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시청장님도 41,900원이니까 일단은 충분히 지금 수익권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5만 원 돌파하게 되면은 그대로 제가 볼 때는 매물대 없이 계속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꼭 원하는 수익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 분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차한 본부장님, 네. 내일은 또 어떤 섹터가 좀 올라줄까요?
일단은 뭐 방금 상담했었던 종목군들 중에 하나인 일단 대북주가 네, 시간에서 이미 힌트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좀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정책주들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따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종목 궁금하시다고 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네. GS. 네. 네, 평균 단가랑 혹시 뭐 비중은 얼마나 가지고 계실까요? 비중은 48% 갖고 있습니다. 네, 가격은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오래됐습니다. 이거 6만 한 100원인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네. 그것만 타먹고 있습니다. 아, 배당만. 아, 네. 조금 고민이 되실 텐데, 이 GS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주사 중에서, 그러니까 PBR이 1배가 이제 거의 도달한 기업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제 GS는 아직도 다른 지주사들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뭐 3만 원에서 올라오긴 했지만, 다른 지주사에 비했을 때는 아직도 너무 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적어도 PBR 수준 0.5배 정도는 가야 정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이제 지금 상담해 주신 가격대 평단 위로는 기회를 한번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후발주로 좀 움직이고 있어요. 후발주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전 매물을 반드시 좀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52,000원대를 강력하게 뚫어주지 못하면 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 비중을 뭔가 조절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가 뚫리면 아마 한번 본전 위에서 매도하실 수 있는 기회가 오거나 아니면 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 3% 정도 사이로는 한번 밴드로 올 것 같거든요. 좀 보수적으로 보면 58,000원대 한번 올 수 있고 조금 긍정 회로를 많이 돌려보면은 6만 원대 후반까지도 가볼 수도 있기는 해요. PBR이 정상으로만 돌아와 준다면.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보시면은 괜찮기는 할 텐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심입니다. 인내심. 다른 이때까지도 인내를 갖고 했는데 그쵸. 뭐 고래 가면서 윤정부 때 고래하면서 그때 57,000원까지는 올라왔는데 그걸로 뭐 떨어지다가 그렇죠. 자사주라 해가지고 오시에는 조금 많이 오르기는 오르났는데 네. 그것도 뭐 지금 그것도 없고 그래서 상담만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좀 평단이 많이 떨어져 있긴 한데 지금 시점에서 제가 봤을 때 이 GS를 팔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이 종목이 57,000원대도 가고 55,000원대도 왔다 갔다 했잖아요. 지금 그때까지 갔었던 그 가격대보다 지금의 이슈의 재료가 훨씬 더 셉니다. 네, 훨씬 더 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잘 반영만 되어 준다면은 이제 좀 더 그 이상으로 간다고 보는 게 맞고요. 좀 아쉬웠던 게 상법에 대한 이 스토리가 바로 진행이 됐으면 아마 그 속도가 매우 빨랐을 텐데 조금은 이제 약간은 신중론으로 들어갔잖아요. 대신에 이제 대통령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분리과세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일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아마 스토리는 계속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지 않게 차분히만 잘 지켜봐 주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민이 꼭 해결되셨기 바라겠습니다.